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자리에 선 게 좀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제 소개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한국디지털교육협회 캐파에서 주로 이제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 관련한 이제 무상 원조사와 국제 개발 그 협력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한 8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이라는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6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선 두 분께서 기술에 대한 그리고 솔루션에 대한 얘기 많이 전시 현장에 대한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컨퍼런스에서 어떤 아젠다를 우리가 얘기를 했는지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많은 게 아니어서 조금 개요나 이런 그 배쇼 소개는 좀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스케치 영상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도 시간 관계상 일단 이제 자료는 저희가 공유가 됐으니까 추후에 이제 한번 보시고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요 아젠다는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10개 넘는 이런 아젠다가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이라는 국제 행사를 기획할 때만 해도 이러한 컨퍼런스에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아젠다가 있는지 이런 키워드를 꼽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아젠다가 이제 전시에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근데 요새는 최근 이제 제가 이번에 배쇼 가서 느낀 거는 이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키워드가. 중요한 것은 AI가 무엇을 우리에게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얼마나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교육적 효과성이 있는지, 그것이 이제 배쇼의 주요한 관점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저희 좌측에 보이는 7개의 질문은 그 테이블톡이라는 그 라운드 토론 테이블, 그 라운드 테이블하고 교사들이 토론을 하는 그런 세션이 있었는데, 최근에 주요한 이슈들을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굉장히 주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꼽아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배쇼 컨퍼런스를 관통하는 3가지 이슈입니다. 첫 번째는 AI는 그 교육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도구이다. 교육의 본질이란 인간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 AI 시대에는 교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키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세이프가드 마련을 위한 정책, 교사 학생의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 3가지 어떻게 도출을 했는지 좀 주요하게 강연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막식에서 일단은 영국 교육부의 장관의 기조강을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노동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그 교사들을 지원해서 전국 모든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 아이들의 역량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교육부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3분의 2 이상의 교육자들이 교실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학습 속도를 2개월, 3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안정성이 AI 도전 과제 중에 가장 핵심 요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고 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부에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인프라를 지원해서 공속 인터넷을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각 학교별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강조했던 거는 교육의 본질은 깊은 인간적인 관계라고 했습니다. 즉,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학생과의 학생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더욱 본질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에듀테크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강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기조 강연이었습니다. 이제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다, 잘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에듀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육이란 학생에게 무언가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상훈 대표님도 말씀하셨죠. 주입하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사고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자체가 교육의 정의라고 봤을 때 지금 AI 튜터링이라고 많이 부르죠. AI가 단순히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사고의 과정을 자극하고 또 스스로 탐구하도록 계속 유도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육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굉장히 문제죠. 엘리트와 그 아래 대다수의 이제 실무층으로 구분이 되는데 구분되지 않고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여기서도 강조를 합니다. AI 시대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AI는 효율적으로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학생이 이해하고 영감을 주는 역할은 여전히 교사가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교사가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전한 AI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많이 잘 아시겠지만 할루시네이션, 그리고 윤리적 투명성, 편향 없는 것, 감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결론은 모든 인간들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강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시에서 크게 느낀 것은 작년에 IST를 갔을 때는 AI 튜토링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AI 튜토링에서 어떻게 맞춤형 교육을 학생에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이번에는 그리고 제가 이제 배쇼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제 한국에서 교육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에듀테크 기업들 솔루션 많이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눈에 띈 것 중 하나가 바로 평가입니다. 평가 도구, 피드백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우리 제품은 어떤 피드백을 제공해서 교사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학생들한테 이 피드백을 이용해서 더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인가. 사실 이게 가장 눈에 띄는 솔루션이었는데요. 이 그 평가랑 피드백에 대해서 좋은 강연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뭐 진단평가, 형성평가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형성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정 중에 있는 평가이고 피드백 중심이고 학습 과정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게 돕는 이제 평가이기 때문인데요. 이 그 평가가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AI가 피드백을 줄 경우 보다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결론은 학습 결과물의 질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AI는 학생 기초적인 피드백을 처리하게 되고요. 그 나아가서 교사는 보다 고차원적인 피드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강조를 하는데요. 안정성은 AI 도전 과정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는 단순히 정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사고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더 높은 사고력을 키울 수 있게 해서 이제 학습 성취도 향상에 기여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또 새로 나오는 개념이 그 피드백 리터러시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개념을 이용하는 데만 기초적인 이제 정답을 넣는 데만 이 AI 이제 피드백을 이용하지만 나아가서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이거를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A가 현재 수준에서 과연 학습 목표 달성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토론자들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면 너는 좀 달성하기 어려워. 아니 너는 조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좀 동기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되고 물론 편향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으로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먼저 있는데 이거를 어디에 적용할지 고민할 게 아니라 교육 목적이 뭔지 먼저 생각을 하고 이것을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평가 리터러시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B+를 맞았어요. 내가 왜 B+를 맞았는지 알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럼 내가 A+를 맞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더 하고 보완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지 하는 게 바로 평가 리터러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길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게 한계 이해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중심의 교육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 강연에서도 강조를 합니다. 학생과 교사 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네. 다음 강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즈 러킨 교수입니다. 그 AI 교육 분야에서는 손에 꼽히는 전문가고 우리 포럼에서도 초청을 했던 이제 기조 강연자입니다. 지금 AI를 교육에 불러들이면서 유형 요소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과의존, 과몰입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요. AI 윤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로즈 러킨 교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교사에게 AI 안전 교육을 해야 한다. 모든 학교에 AI 정책을 보급해야 합니다. 그 로즈 러킨 교수는 조금 되게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합니다. 정책이 반드시 도입이 돼야 합니다. AI 도입을 서두르지 말고 사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그 바탕으로 AI를 단순히 도구로서가 아니라 교육 목표와 전략에 맞춰서 활용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무엇보다 안전하게 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 정책이 있는 학교들이 그 학생을 보호했을 때 AI 활용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와 영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학생이 AI 튜터라는 거는 학생이 답을 맞추는 것보다 답을 단순히 맞추는 것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과정과 자기 성장에 맞춘 피드백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고요. 되게 유명한 벤자민 블룸의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2시그마 플라블럼이라고 합니다.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을 때 2시그마만큼 더 교육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우리는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완전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연결되는 말입니다. 이것들 우리가 굉장히 요원하고 소원했던 것들을 AI가 도구가 돼서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다음 강연, 이 강연 같은 경우는 테크닉 액션이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던 건데, 아보라는 MIS 기업의 이제 솔루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MIS의 대표적인 기능들을 소개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써놨는데, 시간 관계로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 같은 경우는 e스포츠도 얼마 전부터 가장 중요하게 배슐러 IST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스템 교육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나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소프트 스킬을 개발하는 데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산업과의 연계성이 좋죠. 그리고 e스포츠는 이미 거대한 산업이기 때문에 교육과 연계해서 진로를 연계할 수 있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과목입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이 AI를 활용했을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학생들한테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강연이라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이분이 말하는 거는 우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AI는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AI가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정행위 자체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위키디피아를 베끼든 논문을 베끼든 CD롬을 베끼든 백과사전을 베끼든 있어 왔는데 다만 형태가 바뀐 것이죠. 그러면 AI 때문에 부정행위가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최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챗GPT 킬러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챗GPT 킬러를 해서 교사가 잡아낸다면 그러면은 나는 AI 감지 우회 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사용해서 AI가 안 쓴 것처럼 생성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결론은 이 강연의 결론이에요. AI를 차단할 수 없다면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연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해요. 본인이 교수인데 대학에 있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해서 이 AI로 학생이 직접 이해하고 노력한 결과가 과제에 반영이 되게 그것을 평가하게 그리고 AI 사용을 허용하지만 학생들이 AI가 과제를 대신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AI가 이렇게 같이 하는 게 그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AI가 실제로 과제에 어떻게 수행인지 기여인지 설명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나 이론 정리하거나 수완 작성에 도움을 받아서 도구로 사용하지만 단순히 이걸 복사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모두 학습이 되고 결론은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라는 것을 가이드라인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어서 특별하게 슬라이드 2개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기초 지식을 다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AI 실전 시뮬레이션에 사용할 수도 있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렇게 AI를 활용하려면 지금과 같은 평가 시스템으로는 안 되겠죠? 이걸 좀 다양하게 변경하는 것들도 지금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AI를 막으려고 하지 말고 AI랑 함께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AI가 새로운 기술이지만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이미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강연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강연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인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AI가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아까 이창훈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AI 에이전트가 나타날 것이면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AI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될 것이다.
기술이 이제 이렇게 변화해 왔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시대가 될 건데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교육이 어떻게 AI를 안전하게 도입할 건지를 고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연사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현재 기존의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AI를 일부 도입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기존 방식 버릴 것들을 버려고 완전하게 새로운 것들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I는 완전히 새로운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역량이라고 하면은 일단 2025년까지 그 직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39%가 변화할 것이라고 하고 2025년도의 핵심 역량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 뭐 분석적 사고, 회복력, 유연성, 리더십 이런 것들 잘 아실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템이 더 이상 강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AI가 진화함에 따라서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AI 시대 교육의 주요 도전 과제로는 물론 재정적 한계, 현실력이죠. 그리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웰빙, 그리고 교사의 역할 변화, 그리고 학교 교육기관의 새로운 교육기관의 등장, 그리고 요새 온라인 수업을 하는 이제 기관도 많죠. 그리고 교육의 목적에 맞는 그러니까 목적에 대해서 혼란이 있는데 이걸 명확하게 수립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다음에 제가 너무 급하게 소개를 해주는데 제 시사점을 내기 위해서 다 필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에듀테크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폐쇄형 독자 시스템을 지향하는 그룹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솔루션이 있는데 그런 솔루션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결론은 개방형 솔루션을 지향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성공할 것이다. 즉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중요하다. 아까 이청훈 대표님 발표하시는데 협력하고 같이 콜라보해서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점을 꼬집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경쟁이 아니라 그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솔루션 저도 우리나라 에듀테크 기업에 많이 제언을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안과 시스템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고 여기 아주 냉정한 말이에요. 그 새로운 기술이 그것이 무엇이 됐건 실제 교육적 성과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기술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네. 그 마지막 강연입니다. 이 스크린 타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예전부터 고민이 많았습니다. 요새 과몰입, 과의존 이렇게 스크린 타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패널 토론을 했는데 과연 스크린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서 요새는 스크린 사용의 질 또는 콘텐츠의 질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여러분의 시간도 일종의 따지고 보면 스크린 타임인 겁니다. 스크린을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스크린 타임입니다. 그럼 이 스크린 타임이 그러면 이 타임이 좀 부정적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스크린 타임이 얼마나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스크린 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냐를 우리는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들은 눈 뜨면서부터 직업 가서 일하면서까지 스크린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문제 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에 깊이 뿌리내린 요소들이라는 점을 인정을 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크린 타임을 3개로 나뉩니다. 수동적 사용, 능동적 사용, 그리고 메타 인지적 사용으로 나뉘는데 당연히 수동적 사용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해야겠죠. 능동적 사용은 예를 들면은 이제 AR, VR 환경에서 탐색한다든지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 될 수 있고 메타 인지적 사용, 능동적 사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을 넘어서 깊이 사고하고 분석하고 그 안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학습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지원을 해야겠죠. 그래서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을 청소년들에게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이미 우리의 삶의 일부니까. 그래서 단순히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스크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더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한 10개 강연 정도를 엄선해서 준비를 했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강연들과 함께 우리 시사점을 도출해봤습니다. 이거 시사점이라기보다 제가 19년도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이라는 국제 포럼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젠다의 변화를 제가 한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죠.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그리고 챗GPT의 도입,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AI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과 함께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미 AI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예상을 했습니다.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것이고, 교사의 일을 경감시킬 것이고, 이 많은 얘기를 이미 지원했고, 우리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실은 AI 기술이 많이 성숙하지 못했고, 실제로 AI 기술을 적용했다고 했지만 막상 열어보면은 뒤에서는 인간이 수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에는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AI를 대할 수가 없었죠.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알고리즘으로 사실상 활용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깊이 AI는 들어오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챗GPT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까지 IST에 가서 제가 느낀 거는 챗GPT로 할 수 있는 모든 우리가 기대했던, 꿈에 그려왔던 것들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작년까지. 그리고 제가 느낀 바로는 올해부터 안정화가 시작됐고,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됐고, 교육 현장에서 이거를 검증하고, 시장이 평가하고, 그리고 올해 아시겠지만 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AI 솔루션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보완하고, 반영하는 이런 적극적인 활용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요 아젠다랑 키워드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장표에서 중요하지 않은 키워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러닝, ICT 교육 정보화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좀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집중을 했었고요. 그 후로 코로나 기간에 정말 폭발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났죠. 그때는 에듀테크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하이브리드 러닝이라든가 온라인 디지털 전환 이런 얘기, 그리고 레지던트 러닝,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있는 교육 시스템을 수립해야겠다는 것에 절실함이 생겼어요. 왜냐면 학습 중단이 당시에 생겼었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러한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디지털 교육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이제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전환,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시절에 우리나라는 사실 조금 살아남은 국가인데 피사 결과가 나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이때 학습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나게 되는데 이때 많은 나라들이 충격을 켰어요. 그래서 지금 기초학력을 어떻게든 격차를 좁혀보려고 기초학력을 가지는 솔루션들의 소유주가 굉장히 높은 이유입니다. 지금 이때 코로나 이후에 충격이 왔고, 그리고 AI 기반 교육이 챗GPT가 나옴으로써 국물 터지듯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AI를 사용한다는 것은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플랫폼, 통합 솔루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 기술,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해서 좀 플랫폼 기반으로 굉장히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 통합 솔루션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재 육성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가지 다 이미 아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생성형 AI 막 생길 때까지만 해도 AI 교육, 코딩 이런 것들에 굉장히 열풍이었어요. 이것들이 지금 정말 유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 AI 교육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AGI에 곧 나타날 거라는 기대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된 거는 물론 AI 교육이나 코딩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 AI 리터러시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교사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컨퍼런스를 옛날부터 진행을 하면서 이 주장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기술로 절대 대체되지 않으며 역할 변화가 있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표 만든 부분에서 25년도를 따로 떼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도입 현황은 맞춤형 학습, 평가 피드백, 교사 지원, 콘텐츠 제작이나 생성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기술들이 도입이 되어 있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안정화 단계에 있고 이거를 현장에서 검증하고 다시 피드백 받아서 다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는 AI 성공의 열쇠를 아까 많은 이제 연사들도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작년 포럼에서도 이게 결론이었어요. 사실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물론 학생도 중요합니다. 학생은 학습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AI 리터러시를 가지고 이 AI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결론은 이 AI 활용의 의의나 목적은 항상 무엇에 있어야 하냐? 교육의 본질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라는 거는 AI를 사용해서 우리가 뭐 혁신하고 뭔가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내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소원하고 요원했던 교육의 본질, 개개인에게 모두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본질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에서 AI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는 것, 바로 세이프가드입니다. 여러분, 세이프가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재 육성의 방향,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재를 육성해야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이승훈 대표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AI 기본법이 통과됐고 EU도 AI 액트가 제정해서 규제를 시작하는가 했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그 AI 인공지능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미국도 보이콧하고 영국도 보이콧하고 프랑스도 불만을 표기했습니다. 개최국 프랑스도 불만을 표기했습니다. 이 규제가 산업 발전, 인공지능 발전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해 한 해가 달라질수록 이 기조가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딥시크가 나타났고요. 그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그리고 AIG 도입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닥치게 됐습니다. 이거 제가 장표에는 넣지 않았는데 세계 경제 포럼 1월에 그러니까 저번 달에 미래 일자리 보고서 이제 1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171년이 창출이 될 것이고 1000밀리언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92밀리언이 대체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고용순 증가는 단순하게 봐도 70밀리언은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내가 잃게 될 거야, 대체될 거야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만은 없다는 거죠. 분명히 고용순 증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표 같은 경우는 이제 출처가 챗GPT예요. 챗GPT한테 시켰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우리가 사실 창작자나 예술 분야 근로자가 굉장히 코로나 전에는 AI가 나타났을 때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야 라고 예상을 했어요. 반면에 제조업, 단순노동, 이런 뭐 간호사 이런 직종을 굉장히 유망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반대가 됐습니다.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챗GPT나 AI가 우리의 효율성을 많이 올립니다. 학생의 효율성, 교사의 효율성 많이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은 많이 절감이 될 건데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역량과 지식 범위는 우리가 알아야 하고 써야 하는 역량은 더 확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량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측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예측 못하는 그 상황에,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예측 못하는 직업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것을 어질리티라고 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리고 AI 리터러시, 자기 주도성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마지막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이프가딩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이프가딩이 공급자에게만 너무 강조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공급자에게 면피를 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AI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공급자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AIDT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챗GPT는 AI 기능이 10을 사용한다면 우리나라 AIDT는 1이나 2밖에 지원을 못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뭔지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급자가 세이프가딩을 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생이, 교사가 세이프가딩을 해야 한다. AI 리터러시를 지금과는 다르게 완전히 인식 전환을 해서 AI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AI는 교육의 본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도구 중 가장 기대주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교사의 역할이 더 강화될 것이다. 옛날에는 교사의 역할이 변화되는 것으로 여겼지만 앞으로는 변화도 되고 확대도 되고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사 연수, 역량 강화 반드시 더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드백 평가 행정 지원 솔루션 굉장히 많이 눈에 보였고요. 작년에는 AI 튜터 기능이 가장 먼저 나왔지만 최근에는 이런 그 피드백 평가 기능이 나와서 학생도 지원하고 교사도 지원하는 그런 그 솔루션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인재 육성 방향은 어질리티를 키워야 한다. AI 리터시를 함양하고 자기 주도성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AI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호작용, 두 번째 직관, 세 번째는 통찰. 이런 AI가 할 수 없는 역량을 인간이 길러야 한다. 여섯 번째는 교육 AI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학교 단위 교육 현장이 자율적으로 자율성과 챙구성을 더 가질 수 있게 우리 정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교사의 이제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사실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좀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챙구성과 자율성을 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수와 이런 가이드라인 이런 거 정부에서 반드시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발표 때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증거 플랫폼 이러한 에듀테크 교육 효과성이 입증된 증거 그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정부와 에듀테크 기업 간 상생을 위한 최고의 방안이라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발표가 제가 너무 길었는데 제가 어떤 제 경험이 굉장히 미천하지만 쇼에서 제가 본 일부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에듀테크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하고 논의할 사항을 저희 그 토파랑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